주식이 궁금할 때는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으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국내 증시, FOMC와 이 한미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변동성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투자자들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난주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불협화음으로 좀 이제 하락한 증시가 이제 PC 지표가 이제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반등을 했었는데, 이번 주의 핵심은 이제 미국의 이제 셧다운에 대한 여부와 그리고 고용 지표가 이제 핵심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것이 이제 고용 지표이기 때문에 이번 달 역시도 고용 지표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은, 그 밖에도 이제 미국의 셧다운이 이제 진행되는지에 대한 여부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추가 진행 여부가 추석 전후의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핫 이슈 짚어볼 텐데요. 한미 관세 협상에서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마스가 프로젝트입니다. 이 이야기가 본격화된 지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본격적인 좀 얘기가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게 7월 잠정 관세 인하 협의 이후에 약 2달 동안 실무에 대한 어떤 협의 속도가 눈에 띄게 더딘 상태거든요. 가시적 결과물은 아직 없는 상태인데, 이게 왜 그런지 보시면은 9월 중순 무렵에 이제 마스가 실무 작업반에 대한 회의가 첫 개최가 됐었는데, 투자 집행 방식이라든지 미국 현지 거점, 그리고 정부 간 거버넌스나 이제 현드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세부 상황을 두고 양측에 대한 의견 차가 조금 아직 좁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 측에서 3,500억 달러의 현금 출자를 요구하면서 협의가 원점으로 다시 조금 돌아가는 분위기도 나왔었고요. 산업부 예산에 마스가 인력 양성 사업 등이 일부 반영된 것 외에는 이제 대규모 투자 집행이라든지 정책적인 어떤 이행은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정부는 합의가 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 마스가 프로젝트 역시 진행되기 좀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보면 마스가 프로젝트 좀 지속되기 어려운 거 아니냐 하는 우려의 시선도 있어요. 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가 지금 대미 투자 펀드를 둘러싼 이견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양국 간의 이제 조선 기자재 납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업무 협약, 그러니까 MOU 체결을 미국 측 요청으로 이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 협약이 체결된다면은 ABS가 이제 국내 시험 기관의 절차를 간소화해서 한국에 있는 이제 조선 기자재의 이제 미국 선박에 대한 인증 취득이 좀 수월해질 예정이었는데, 네. 양국은 이 협약을 기반으로 이제 조선 기자재 납품을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협력 확대를 이제 기대해 왔었지만은, 일정이 연기되면서 이제 후속 협력이 좀 다소 지연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마스가에 대한 고리로 우회적 압박에 대한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정부는 이제 협력 범위를 이제 조율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미국이 바라는 거는 이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조선소도 좀 건립을 해주고 또 기술도 알려주길 바라는 지금 입장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최근에 뭐 조지아주에서 비자 문제도 있었다시피 비자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미국이 조선업 부흥을 추진을 하면서 한국 조선사들의 기술 전수나 이제 조선소에 대한 건립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비자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실무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최근 조지아주에서 이제 현대차와 LG엔솔에 대한 공장이라든지 하나오션의 필리조선소 등의 각종 현지 사업에서 한국 숙력 인력이 이제 미국 이민 당국에 대거 구금되거나 체류가 문제가 되면서 한미 마스가 프로젝트에서도 이제 비자 장벽이 현실적인 가장 큰 난관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현장에서에 대한 기술 이전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산업부 등은 비자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마스가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이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던 입장도 있고, 업계 의견도 비자 없이는 마스가에 대한 사실상 공허한 구호 속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의견을 밝히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가할 예정인데요. 한국 조선소도 방문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던데 어떤가요? 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는 이제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서 의미가 큰데요. 특히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마스가 프로젝트, 즉 이제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세부 사항이 이제 다뤄질 전망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프로젝트 규모가 이제 3,500억 달러에 달하고 그중 이제 1,500달러가 이제 조선 분야에 배정되어서 이제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좀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울산이나 이제 거제에 있는 조선소를 이제 방문할 가능성을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거론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두 조선소 모두 이제 경주와 가까운 데다가 현대중공업은 이지스함에 대한 진수지 그리고 하나오션은 미 해군 정비 사업을 잇따라 따내면서 이제 존재감을 좀 키우고 있는 부분이라서 방문 가능성에 좀 이제 힘을 싣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마스가 프로젝트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좀 진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가요? 네, 아직 구체적인 합의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공개된 거는 없지만은 네. 이번 에이펙 회의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은 조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제 산업계나 이제 지자체 쪽에서 공식 요청과 준비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과거에 이제 대우조선 쪽이었죠. 지금은 이제 하나오션 쪽으로 직접 찾은 적도 있어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조선 분야를 비중 있게 논의한 만큼 대형 상징적인 효과를 좀 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실질적인 진척은 확실히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실무 협의를 조금 걸쳐야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은 저희 채널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마스가 프로젝트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MRO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는 분석인데요. 일단은 이 사업 어떤 건가요? 네, 마스가 프로젝트의 출발점으로 가장 현실적인 분야는 이제 MRO, 즉 이제 유지 보수 장비 사업인데요. 네. 미국은 이제 군함과 상선에 대한 정비 역량이 부족해서 이제 한국에 대한 조선 업체와의 이제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는 부산과 필라델피아에 이제 허브 전략을 내세웠고 H현대라든지 아니면 HA중공업 그리고 SK 오션 플랜트 등 국내 주요 조선사들도 이제 MRO 시장에 대한 진출 의지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다만 이 기대감이 좀 이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미국 내 이제 제도적인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군함 정비에 대한 서로 간의 이제 신뢰성에 대한 확보라든지 그리고 부품과 인력에 대한 공급망 문제가 이제 선제적으로 좀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MRO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이제 유일한 시작점이기도 하지만은 여전히 풀어야 할 좀 숙제가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향후에 대한 협상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조선업 부활을 위해서 새로운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시점입니다. 조선업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더 많은 내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성공적인 마스가 프로젝트를 위해서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정책들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확실히 다각도의 정책 지원과 이제 대규모 예산 투입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정부는 마스가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서 이제 한미 조선 사업 협력 증진 기금을 이제 신설을 하고 대미 투자 지원을 위해서 26년 예산의 1.9에서 이제 3조 원 이상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이라든지 수출은행 등의 정책 금융 기관을 통해서 금융 지원 패키지도 병행 마련 중이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한미 조선 해양 산업에 대한 기술 협력 센터 및 마스터스 아카데미가 2026년부터 신설되어서 미국 현지의 선박 설계라든지 용접 그리고 생산 관리 등의 기술 교육을 하고 훈련 프로그램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내년 100명 규모로 시작을 하고 예산안은 이제 한 66억 원 중에서 34억 원이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내 조선 빅3 기업 중에서도 이제 이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현지 파견 교육과 노하우 이전을 이렇게 담당할 예정이겠습니다. 네, 한편 미국이 추진 중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기업도 참여할 것인가라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좀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지금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에 대한 참여를 이제 협의 중이라고 좀 이제 밝히면서 우리나라의 참여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좀 이제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미 한미 그룹 간에 이제 실무 그룹이 이제 구성되었고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강제 공급과 이제 LNG 구매 약정 등을 통해서 전략적인 제휴를 이제 발표한 상태입니다. 이는 이제 한국이 단순한 관심 단계를 넘어가지고 실제 파트너 후보로 인정받고 있다라는 이제 신호로 해석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프로젝트는 이제 대규모의 투자와 환경 규제와 같은 이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전면적으로 이끌기보다는 좀 특정 부분 중심으로 참여할 것을 좀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주도권을 유지한 가운데 한국은 이제 보완적이고 좀 약간 전략적인 파트너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미국의 노동조합이 일명 쉽스법이라는 법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쉽스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나라 조선업도 좀 기대감이 올라갈까 싶어요. 네, 확실히 이 십스법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은 조선업, 특히 한국 조선사와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십스법은 이제 향후 10년간 미국 국적 상선에 대한 250척에 대한 신조라는 거고, 백악관 해양안보보좌관 신설, 그리고 해운 조선소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나 해양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미국산 선박 사용화 의무화 등의 매우 공격적인 산업에 대한 활성화 정책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십스법은 한 행정부의 임기와 무관하게 장기적 그리고 제도적 재원이 확보가 되어서 미 의회 규범이 산업구조로 자리를 잡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4월 30일에 이제 미국의 상하원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재발이 된 뒤에 현재 이제 정식적으로 의회에서 심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상정제체 이제 본회의 통과 일정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25년 하반기나 이제 26년 상반기 내에 양당의 초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만간 표결 통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이슈를 대기하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시장도 또 개척 중입니다. 북극 항로 개척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자, K 쇄빙선, 이 새로운 수출 아이템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확실히 글로벌 아이스브레이커 극지선 수요는 이제 한 자릿수, 예를 들어서 CAGR이 5에서 7% 정도 연간 성장률이 나오는데, 즉 완만하지만은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 트리거가 붙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번 북극 항로 개척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부나 정부업계 그리고 연구계가 북극 항로 쇄빙선의 TF를 가동을 해가지고 차세대 쇄빙선 건조라든지 이제 해빙 예측 그리고 친환경 연료, 인력 양성 등의 예산을 붙여서 로드맵을 깔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현재 아이스 클래스에 대한 어떤 선박 건조에 대한 보조 지원 계획도 발표를 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결국 조선 3사에 대한 즉 하나오션의 실적 레퍼런스를 비롯해서 삼성중공업의 극지 설계 저변 그리고 HD 현대의 자율 친환경 테크가 정책 드라이버와 만나게 되니까 K 쇄빙선은 이제 결국 다음 먹거리로 충분히 격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고 올해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4분기 조선업의 전망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하반기에 이제 조선업에 대한 전망이 좀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는 LNG선 중심의 이제 발주 회복에 대한 기대와 한미 협력에 대한 확대 가능성이 전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는 이제 10월에 열릴 이제 에이펙 회의입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 이제 논의될 통상 관세 정책은 조선업의 수주 환경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이제 관세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발주 물량에 대한 배분이 한국으로 이제 유리하게 흐를 수도 있고 좀 부담으로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안정망에 대한 합의 여부 역시도 조선사들의 이제 수익성에 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조선주에 대한 투자자들은 개별적인 수주 뉴스보다는 에이펙을 통한 정책 변화와 국제 무역 질서를 최우선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이 나에게 기회일지 아닐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업종에 대한 자세한 자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탑3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선주 탑3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영진 자문역이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저희가 8월 중순에 마스카 프로젝트를 대비하시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선주를 꺼내 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탑3 마스터픽이 모두 다 크게 상승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지수가 눌리면서 이제 동종 기업들, 동종 섹터가 다시금 이제 주가 눌림 상태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정부가 미국과 협상이 다시 본격화되는 시점에 다시금 수급이 유입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 저희가 또다시 이런 방향성을 미리 생각을 해두고 이번에도 주도 종목들을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집중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격적으로 조선주 탑3, 3위부터 만나볼까요? 네, 그래서 이번 탑3 종목 바로 케이프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저속 엔진형 실린더 라이너를 한 우물로 30년간 이렇게 판 회사입니다. 국내에서 드물게 소재 생산에서부터 가공, 그리고 검사, 포장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괄 생산 체계를 갖췄고 HHI나 이제 하나엔진, 그리고 현대마린엔진 등의 주요 엔진 3사의 메인 공급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향 대형 타입 공급도 늘리면서 외형 레버리지를 키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25년 상반기 연결 기준의 매출 보시면 2,887억, 연간 11.2%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셨을 때 391억, 87%나 성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13.5%나 기록이 됐죠. 네. 이것은 이제 21년 이후에 조선 3사의 수주가 누적된 덕에 향후 4년간 플러스 알파의 그런 물량 가시성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평가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실적이 왜 뒤에서 붙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수주나 견조 그리고 장착에 대한 레깅 효과 때문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진짜 돈이 되는 교체 시장이 열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린더 라이너는 마모에 따라서 5에서 7년 주기로 교체해야 되는 고가 소모품이고 그리고 긴급 수요 소량 주문 그리고 도면이라든지 공급 부족 이슈로 새로 건조하는 신조형보다 보시면 단가가 높은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믹스 개선, 이것이 마진 방어로 되는 구조적인 어떤 유리한 구조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게다가 동시에 자회사인 이제 케이프증권의 실적이 살아나면서 밸류에이션 관점에도 여지가 있다. 그래서 즉 주가가 그동안 올랐어도 상대적 저평가 구간이라는 평가가 지속되니까 이번 조정을 기회 삼아 보시는 게 확실히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3위는 케이프였는데요. 2위는 또 어떤 기업일지 기대가 됩니다. 2위도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2위는 HD 현대미포입니다. 네, 현대미포는 2024년부터 이제 말 그대로 초대박 고가 물량의 해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는 이미 수주했지만 아직 매출로 인식되지 않는 잔고인 백로그라고 하거든요. 이 네. 백로그를 넘어서 실적 상향 구간에 이제 들어서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슈가 있어요. 보시면 이제 적정 주가를 측정할 때 HD 현대중공업과 함께 기준 적정 가치를 합병 비율로 곱해서 맞춰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 합리적인 평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합병 평가 기준가가 보시면 현대미포가 19만 1,118원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47만 833원으로 미포 한 주에 대해서 중공업 주식을 40% 수준이나 이제 주는 셈인데요. 이 비율은 HD 현대미포의 독자적인 시총이라든지 뭐 수익성 대비해서 매우 우호적인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제로 합병 발표 직후로 보시면 전후로 보시면 미포에 대한 시가총액이 그때 당시 8.6조에 비해서 중공업이 그때 당시 시가총액이 46조의 비율 즉 이제 합병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게 반영이 되어서 미포 주주들의 상대적 자산 가치가 증대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증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주가 변동성은 당연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합병 비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에 대한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결국 주가는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반대로 주가 하방은 상당히 이제 지지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대형 도크에 대한 두 개가 가동률이 증가하고 현대 베트남 조선의 건조 능력이 15척에서 23척으로 확대가 되고 그리고 3분기부터 적자 호선이 거의 다 빠진 상태라서 이제부터는 고가 물량으로 체질이 바뀌면서 확실히 계절성을 이겨내고 수익성 개선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연기금이 확실히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구간 그래서 제가 탑2 종목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2위는 HD 현대미포였는데요. 이제 대망의 탑1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이영진 자문역의 마스터픽 함께 보시죠. 네, 아쉽게도 탑1 마스터픽의 종목명은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분석 리포트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영진 자문역이 준비한 마스터픽의 힌트를 들어볼 시간인데요. 첫 번째 힌트 바로 주시죠. 네, 확실히 힌트를 드리자면 조선업 자체가 3분기 조업 일수를 봤을 때 2분기보다 2에서 3일 정도가량이 더 많습니다. 반면 4분기는 추석 명절들이 좀 길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조업 일수가 좀 부족해서 결국 이런 거를 모두 다 고려를 해봤을 때 3분기 실적 발표 때 역시나 조선업에 대한 호실적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바라보시고 주가 탄력이 강한 이제 조선 기자재 섹터 쪽으로 왔을 때 영업이익률이 16%대다? 그러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가 그렇고 실적 성장이 가장 또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조정 구간에서 확실히 외인기관 수급이 강하게 붙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 이후에 반등 모멘텀이 가장 강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참 많은 기업들이 있었을 텐데 특히 이 기업을 마스터픽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확실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동사는 이제 엔진 밸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선박 부품 업체인데요. 우선 동사가 2022년에 5.5%의 영업이익률이었는데 2024년에 무려 영업이익률이 16%대로 상승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도 해당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원가 절감이라든지 판가 경쟁력 그리고 글로벌 조선업에 대한 슈퍼 사이클이 이렇게 그 이유가 되겠다, 배경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업 부문으로 봤을 때 대형, 중형, 그리고 엔진 밸브, 그리고 형단조, 특수 용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종속사의 대형 산업을 통해서 콘로드 및 기타 핵심 부품까지 확장한 것이 상당히 중요했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거기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글로벌 엔진 원설계사에 대한 인증을 갖고 있다는 점. 그게 뭐냐면 그 뜻은 전 세계 조선소 공급 레벨에서 인정받는 회사다라는 것이고요. 선박용 엔진 밸브가 69%나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마스터픽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초내열 합금 국산화에서도 성공하면서 기술력을 이미 입증을 완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미국 조선업에 대한 강화 정책, 여기에 더해서 한미 협력이 있잖아요. 그것은 글로벌 정책 훈풍이 불고 있는 시점이다. 여기에 국내에서는 HD 현대 종공업액 등의 대형 조선소 공급선을 확대를 통해서 LNG 운반선 그리고 친환경 선박 그리고 해양 플랜트 등의 발주 증가가 실적 안정 마진을 보장해주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 하락이 되고 그다음에 또 재무구조 안정화까지 맞물리면서 실적과 펀드멘탈 등이 동반이 다시 개선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흐름은 확실히 3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바라보시면서 주가 눌림 과정에서 차곡차곡 비중을 쌓다 보면은 다음 사이클에도 확실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마스터픽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략 관점은 제가 상세하게 마스터픽 리포트에서 제공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고 바라겠습니다. 네, 이영진 자문역이 직접 픽한 마스터픽의 종목명 너무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은 물론 분석 리포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하시면서 차트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차트의 모든 것을 정리한 기초 전자책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카톡 채널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